자, 뭐 원모양 운동장 같은 걸 돌 때, 자, 둘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가 조금 다르죠. 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둘이 만났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둘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둘이 만났어. 그러면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마주보고 가는 거네. 자, 얘는 두 개를 보여줘야겠네요. 마주보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원 도는 거. 자, 12km 떨어진 두 지점이래. 다음 여기까지만 읽고, 자, 바로 수직선 그림을 그립시다.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12km고요. A와 B가 마주보고 출발했대. 자, 그러니까 A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B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 한 이쯤에서 만났다라고 합시다. 자, 거기서 만났대. 만날 때까지 A는 시속 2km, 그 다음에 자, B는 시속 4km로 걸었대.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A와 B 두 사람이 각각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리 배치가 살짝 바뀌었다. 원래 이거였나? 원래 이거 아니었지? 아, 근데 내가 학습지를 그렇게 올려놨었니? 쏘리. 다음에 다시 바꿔요. 자, A와 B가 각각 걸은 거리를 X km, Y km 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식일 두 개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거리 가지고 세우면 되는데, 거리는 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동시에 출발을 했단 말이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 자, 선생님이랑 준우랑 약속을 해서 둘 다 6시에 출발을 했어. 그리고 6시 40분에 만났어. 둘 다 6시에 출발했고 만났으면 둘이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났다라는 거는 자, 둘이 이동한 시간이 같다. 그러면 이제 A가 이동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B가 이동한 거리가 4분의 Y. 그리고 둘이 이동한 거리 X와 Y의 합이 12다. 라고 하면 연립방 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다음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4km인 공원이 있는데, 자,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이 간 거리의 차이가 둘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30분 후에 만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입니다. 자,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 자, 이거를 굳이 왜 줬을까?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대. 왜 줬을까요? 왜?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니까 누가 큰지를 알려준 거야. 거리의 차. 자, 그러면 A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A가 간 거리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의 차이를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속력을 각각 시속으로 합시다. 시속 Xkm와 시속 Ykm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돌았어. 자, 같은 방향으로 갔어. 한 명이, 자, A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A가 시속 Xkm의 속력으로, 자, 2시간 30분이 걸렸대. 같은 방향으로 가서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이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5시간이죠. 2분의 5시간. 자, 그때, 자, 다른 친구는 속력이 시속 Ykm. 얘도 똑같이 2분의 5시간에 간 거야. 둘이 간 거리의 차이. 자, 둘이 간 거리의 차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5y가 둘레 4km이다. 단위가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30분이래요. 자, 수직선 재활용 할게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2분의 1. 자, 이렇게 써놓을까? 2분의 1 시간, 2분의 1 시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니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가 둘레 4이다 라는 걸 풀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쪽. 자, 기차가, 자, 이게 몇 개가 있지? 보이지 않는 거 있나?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 오케이. 자, 기차는 여러분들 원리를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어려운 거 딱 한 문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이가 120m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 자, 이 식은 속력 가지고 세울 것 같은데, 자, 어느 철교를 완전히 걸리는 데는 15초가 걸리고, 철교는 15초. 그 다음에 철교의 4배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린대. 자, 그때 기차의 속력과, 깜짝이야. 터널의 길이를 구하래. 기차의 속력과 터널의 길이. 자, 기차의 속력을, 자, 초속미터라고 합시다. 얘를 x미터 초. 문제에 미터랑 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 말고 철교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철교를 y미터라고 하면 철교의 4배가 터널이니까 터널은 4y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랑 y가 아니고 4y예요. 자, 여튼 이제 봅시다. 자, 길이가 120m짜리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대. 자,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 철교의 길이는 y미터고요. 기차의 길이는 120m예요. 120m. 그럼 얘가 그동안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y 플러스 120m가 되겠죠? y 플러스 120m. 근데 이거 통과하는 데는 15초가 걸린대. 15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터널을 통과할 건데, 나 하나 빼먹었네. 자, 속력이 초속 x미터죠. x미터 초속. 자, 그 다음 철교 가는데 철교는, 자, 길이가 4y짜리야. 기차가 120m짜리가 들어와서
120m짜리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철교의 길이가 터널이지. 터널이 4y예요. 4y면 실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4y랑 기차의 길이 120이랑 더해서 4y 플러스 120이죠. 이거를 초속 x미터 이걸로 가는데 40초가 걸렸대.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y 플러스 120은 15x. 그 다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y 플러스 120은 40x. 나머지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xy가 답이 아니죠. 터널의 길이가 y가 아니고 4y다 라는 거 조심하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비커 이거 엄청 많이 했죠. 너무 간단한데. 자, 농도가 9%인 소금물과 농도가 15%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0짜리 600g을 만들려고 한대. 자, 그러니까 자, 비커 그림을 그리자고. 뭔가와 뭔가를 섞으니까 서로 더해주겠죠? 더해서 뭔가가 될 거야. 자, 9%, 15%에서 10% 600g을 만들겠대. 자, 그 다음에 자, 9% 소금물과 15%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니까 각각을 xg, yg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9%짜리랑 15%짜리랑 더해서 600g이 됐다. x 플러스 y가 600이다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을 합하면 여기 있는 소금이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머지는 연립하면 되겠죠. xy가. 자, 그 다음에 1과 관련된 문제. 자, 연립방정식에서는 보통 이제 하루에 또는 1일 또는 1시간 뭐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둘 거야. 그러니까 자 A가 하루에 하는 일 X라고 하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을 Y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함께 일을 하면 10일이 걸린대. 함께 하면 10일이 걸려. 그 말은 A도 10일, B도 10일이 일했다는 거니까 각자 일한 양이 10X와 10Y야. 일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자, 둘이 더한 게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가 혼자서 8일이라고. A는 8일, B는 20일이라면 끝난대. 자, A가 하루에 X씩 8일이라고요. B가 하루에 Y씩 20씩이라면 자, 이렇게 된대. 자, 얘를 풀면 XY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답이 아니고 A, B가 혼자서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X가 12분의 1이 나왔고 Y가 예를 들어서야 20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혼자 끝내는데 걸린 시간은 12일이고요. 자, B가 혼자 사는데 걸린 시간은 20일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XY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1차 방정식 활용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제일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해줄게요. 여러분들 매출이 뭔가요? 매출. 매출 번 돈이거든? 뭐 꼬다리 떨어졌지? 매출이 뭐지? 번 돈이거든? 그러면 그냥 번 돈이야. 이익이 아니고 번 돈. 그러면 선생님이 3,000원짜리를 10개 팔면 선생님은 3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거야. 매출을. 근데 보면 이 매출이라고 하면서 매출은 이제 가격 곱하기 판매한 개수야. 근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 매출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판매량이 매출량에 정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야. 가격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2배로 늘면 매출량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2배로 늘면 매출량도 2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판매량이랑 매출량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A와 B를 자, 지난달에 각각 X개와 Y개를 판매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합해서 이제 800개를 판매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자, A는 6% 증가했대. 이게 판매량이지만 그냥 매출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얘는 6% 증가했으니까 이번 달이 아니고 중간에 증감이 하나 들어가야죠. 만약 이번 달 쓴 사람은 중간에 증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A는 6% 증가하고 증가한 양만 쓰면 되죠.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B는 10% 감소니까 마이너스. 자, 그래서 전체 매출량이 800에서 2%만큼 증가했대. 자,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서준아 거의 다 끝났어. 좀만 힘내. 자, X 플러스 Y는 800. 100분의 6X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거 Y 빠졌네. 는 800 곱하기 100분의 1을 연립하면 XY가 나오는데 XY는 지난달 거예요. 지난달 거. 그러면 이번 달 판매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분들 알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 이거 빼기 이거가 얘. 이번 달 거. 자, 여기까지 강의고요.